내가 풀기 싫은데. 아니 그래서 많이 풀어요. 내가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탭으로 한 번만 풀어봐. 안 풀릴 거야. 아 시간 제거예요 시간 제거. 70분? 여긴 쉽네. 쉬워요? 응. 저희 기준에서도 쉬워요? 네. 네. 정말 쉬워요, 정말. 안 그래도 얘기나 잘 들으시면 돼요. 네. 물체의 중력이나 탄성력이나 마찰력이나 이외의 마찰력이나 분기 저항이 잘 표현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지만 네.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자,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와요. 그럼 그 빗방울은 중력을 받겠죠. 네. 근데 하늘에 있는 구름의 높이가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지 알아요? 아니요. 자, 우리 GPT한테 물어봅시다. GPT. 구름은 얼마나 높은가요? 이렇게 된대요.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몇 속력이 어떻게 되나요? 진공 상태라면은 저기 보이지? 보이지? 헐. 보이지? 아까 그 코끼리가 와서 우리한테 부딪히는 거라니까. 아까 그 코끼리가 아직도 살아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우리한테 부딪히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아프겠지. 네. 살이 뚫려. 이론 값으로 가면 살이 뚫려. 그런데 현실에는 이 공기 저항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돼요. 7에서 9m/s. 맞아도 아프지 않은 정도로 바뀌게 되겠지. 즉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이 돼서 실제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게 가장 큰 게 뭐다? 마찰이나 공기 저항 때문에. 다행이지. 죽을 수도 있었어. 중력이 사라지면 비가 떠다니려나? 선생님이 얼마 전에 우주비행 소변 중력이 없어서 화장실은 이렇게 놔야 된대. 진짜 너무 힘들겠다. 그치? 이게 우리가 배변을 하면은 중력에 의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잖아. 그게 그냥 우리가 몸으로 밀어내는 힘도 있지만 당연히 중력이 있잖아. 중력에 의해서 문이 열렸을 때 거기로 이제 낙하가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중력이 없으니까 문을 열어도 애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강제로 진공청소기를 빨아들인대. 갑자기 공기가 없으면 중력이 없으면 그 얘기를 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서 저거 보고 충격받았어. 그러면은 우주비행사는 일단 우주비행사 재활훈련하는 거 알아? 네. 우주비행사들 막 이러잖아. 샤워도 못한대. 샤워 못하고 양치도 못해. 뱉을 수가 없어. 남친들이 큰일 났다. 나 영상 이거 잘라야 된다. 이거 그대로 올리면은 잘리더라고. 이거 내가 푸는 게 이게 아닌데.
재활 훈련하는 게 뭘 하냐면 걷는 법을 까먹어. 오랫동안 있으면 중력이 없으니까 걷질 않아. 그래서 다리 근육이 많이 빠진대.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걷는 훈련부터 하고 배변 훈련도 하고 다 한대. 쉽지 않아.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얘 그냥 다 보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돼. 언제 공기가 있으면 공기와 마찰이 있는 한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야 돼. 알겠죠? 이거 안 돼, 이거. 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니까 엉덩이가 따뜻해졌대요. 얘는 왜 이렇게 엉덩이를 좋아하는 거야? 엉덩이가 따뜻해진다. 무엇이 무엇으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된 거겠죠. 자, 근데 맨날 이거 보면은 항상 볼 때마다 열 에너지 얘기는 항상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열 에너지가 나타날 때 추가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항상 손실되는 방식이 또 다른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소리 에너지야. 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소리 에너지로도 에너지가 많이들 사라지기도 해요. 뭐 자동차를 보면 막 부렁부렁 거리잖아.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마음으로 다 뜯어버리고 싶게. 백옷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밤마다 자꾸 시끄럽게 굴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일과 열의 관계에서 이제 주례 실험이라는 거예요. 자, 주례 실험은 열 에너지와 일 에너지가 아니,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만큼 전환이 되냐 이거를 보고 싶은 거지. 자, 추에 따라서 추를 여기다가 놓고 운동을 시키면 열 에너지로 바뀔 거 아니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렇지. 자, 중력이 추에다가 이렇게 일을 하면은 얘가 핑글핑글핑글핑글 돌 거야. 그럼 이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얘가 일로 바뀌게 될 테니까 이 물의 온도가 증가한 양을 계산을 하면은 열이 2과 몇 대 몇으로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1줄은 4.1칼로리는 4.2줄의 1에 해당을 한다. 따라서 열도 에너지다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열은 에너지잖아. 열 에너지라고 하잖아. 자, 그래서 1칼로리가 무엇이냐? 이거부터 알아야겠지. 칼로리 여기 써있지 않나? 없네. 아무튼 GPT한테 또 물어보면 돼. GPT야 칼로리 와 칼로리의 정의. 1g의 물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요. 4.184줄 정도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를 해줄게. 밥 한 공기 칼로리.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앞에? 킬로칼로리. 킬로칼로리야. 그러면은 330킬로칼로리는 몇 리터의 물을 끓일 수 있니? (3.3리터의) 물을 0도씨에서 끓는 점까지 데울 수 있는 엄청난 3.3리터면은 친구들이 라면을 지금 몇 개를 끓일 수가 있는 거야. 컵라면을 잔뜩 먹을 수가 있어요. 밥 한 공기로. 창조 경제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이제 얘를 가지고 물을 끓이면 진짜 큰일 났네 하고서 이제 계속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아무튼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온도와 내부 에너지 이거 중요해. 오늘 얘기를 할 거는
요 부분은 새로 생긴 부분이야. 새로 생긴 부분인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특히 입자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 못하는 화학에 대해서. 물리 다음으로 화학을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가 화학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잘 못하는 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잘 못 그려, 첫 번째가. 그리고 집합을 잘 못 시켜. A랑 B가 있으면은 걔네들을 몇 대 몇으로 무언가를 하라 그랬을 때 얼마나 필요한지 빠르게 계산이 안 돼.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냐면 가장 큰 건 요거야. 자, 다들 탕후루 좋아하죠?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먹어봤지? 자, 탕후루 하나에 귤을 5개를 꽂아준대. 야, 진짜 개창력이다. 생각만 해서 거기 화가 나. 꼬치 하나에 그러면은 귤 5개만 있으면 돼. 5알이지 정확히는. 근데 귤 1개를 까면은 귤 안에서 귤 알맹이가 8개씩 나온대. 그럼 내가 탕후루를 100개 만들려면은 귤을 몇 개 까면 될까? 꼬치 하나에 5개씩, 꼬치 하나에 5개씩 끼울 거야. 아니 그럼 몇 개를 만드는 거야? 100개. 13개? 귤 하나 까면은 8개씩 나올 거라니까. 그럼 내가 최소한 귤을 몇 개를 까야 될까? 10씩. 탕후루를 100개 만들 거라니까. 탕후루 100개면 500개가 필요한 거죠. 500개가 필요한 거잖아. 아. 자, 이거를 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화학적 법칙들 그리고 물리적 법칙들을 얘기를 할 때 머릿속으로 얘네들을 그림을 그려줘야 돼.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머릿속에 꼬치에다가 꽂아져 있는 그 귤 5개가 머릿속에 그려져 안 그려져? 아예 안 그려지거나 걔가 그냥 텍스트로만 인식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과학을 하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액체와 고체 입자를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야. 입자가 운동한다라고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지? 움직이는 것 같아? 안 움직이잖아. 우리가 어떠한 물체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 이걸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내부 에너지라는 게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의 운동 에너지 값들이 전부 다 달라. 보여줄게. 선생님이 요즘 연구하는 게 그거예요. 요즘에 하는 게 이런 거야. 아우 어떡해. 자 여기 보면 애들이 다 이거 너무 일정하게 움직인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보여줄게. 이거 알지 근데. 그냥 봅시다. 지금은 선생님이 얘네들을 속도 조절을 잘못해서 지들끼리 생긴 게 다 똑같고 충돌도
일도 안 일어나는데 실제로는 얘네들이 누군가는 빠르고 누군가는 느려. 그럼 여기 누군가 빠르고 느린 애들끼리 서로 지들끼리 충돌을 하면서 막 부딪히고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액체와 기체의 상태가 이 상태인 거야.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 보면 얘네들은 다 똑같은 입자들이야 지금. 근데 얘네들이 수소 기체라고 생각을 하자. 여기에 이제 산소가 들어갔어. 그럼 수소랑 산소가 만나면 뭐가 된다? 물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어려운 거야. 수소, 산소가 만났을 때 어떻게 물이 됐을까? H2랑 O2를 합쳤더니 H2O가 됐대. 어떻게 그게 됐을까? 물 분자. 물 분자는 요렇게 생겼어. 귀엽다. 산소 분자. 산소 분자는 요렇게 생겼어. 네.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니까? 단순해. 잘라서 붙인 거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잘릴까? 세게 부딪혀서 쪼개줘야 돼. 강하게 부딪혀서 쪼개줘야 돼. 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은, 자, 우리는 지금 에너지 보존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 그 에너지가 뭐냐면 얘네들한테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분자와 분자 사이의 입자가 서로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 언제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이게 뭐야?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액화나 기화 아니면은 응고 그 녹는 게 뭐였지? 융해. 여기에서 온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분자와 분자 사이의 입자의 배열을 끊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네들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야. 그게 얘네들의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고, 즉 내부 에너지는 물체의 온도에 비례해서 움직이게 될 거야. 그럼 마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떠한 물체에 마찰을 하면은 우리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어. 그 이유가 접촉면에 있는 입자들이 지들끼리 계속해서 외부에 있는 충돌에 의해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얻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내부의 에너지가 증가를 하니까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야 생각보다. 자, 열을 전달한다라는 거는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물질에 열을 준다는 건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건데 그 에너지의 전달이 누구한테 간다? 물체 전체한테 가는 게 아니라 물체에 있는 원자 단위, 분자 단위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전도 같은 경우는 이웃한 분자 사이에서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 전달이 일어난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은 금속 막대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내가 여기 열을 주면 얘 운동이 빨라지겠지. 금속 같은 경우는, 고체 같은 경우는 운동이 좌우로 움직이는 진동 운동이야. 그럼 진동 운동의 폭이 커졌어. 그럼 여기에 더 많이 부딪히겠지. 많이 부딪히니까 얘도 어떻게 돼? 더 많이 움직이게 될 거야. 그럼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전해진다는 게 이게 전도고요. 대류 같은 경우는 기체 분자가 여기서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 옆에 있는 애가 얘한테 영향을 받아서 부딪히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대류. 복사 같은 경우는 매질이 없이 빛의 형태로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걸 우리가 복사해서 전도, 대류, 복사가 열 전달 과정에서의 세 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질의 상태 변화랑 자멸. 물질이 상태 변화할 때 열을 흡수 방출할 때 이것을 우리가 자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화열. 기화하면서 열을 흡수한다. 융해열. 융해되면서 열을 흡수한다. 반대로 수증기가 물이 되면은 열을 흡수한 걸 다시 방출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멸을 흡수, 방출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했다. 마지막이야. 아니야, 어디 갔어? 뭐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 했나? 아니지, 10분 남았다. 시간이 남았잖아. 해야지. 그냥 끝나면 그냥 맞아. 응. 30분이 남았어도 이게 끝나면 끝내줄게. 아 나이스. 됐지? 네. 너 책상에 어떻게 앉았냐? 원래 앉아 있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잘도 잘못 짰는 아닌데. 잘 때 근데 솔직히 뭐라고 말을 거. 못해. 자기 허리 꺾고 아니 설마. 그냥 모르겠단 말이야. 아, 젊은 나이. 아니 네가 나처럼 운동하다 허리를 다친 것도 아니잖아. 운동하다 그랬을 수도 있지.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시험 끝난 운동 안 날 하잖아. 무거운 거 가방 들고 오지게 걸어서 그래 내가 봤을 때. 희원이가 옛날에 일요일에 학원을 한번 빠진 적이 있거든. 오빠가요? 그래서 엄청 늦게 온 적이 있어. 그래서 야, 왜 늦었냐 하니까 너가 포켓몬빵 사오라 그래가지고. 야. 아니 제 밑에 동생일 거예요. 네 밑에 동생이 또 있어? 네 여동생 한 명 더 있어요. 또 동생이 포켓몬빵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동생이 그때 그 음, 띠부띠부실 모으는 거 취미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거 앞에서 기다리느냐고 학원을 지쳤다는 거야. 엄마랑 다 같이 놀아주고 있어. 그래도 착한 오빠다 하긴 했어. 나도 동생 팔아야겠다. 왜 팔아? 우리 진짜 나갔잖아. 아니 나 끌려갔다고? 자고 있었는데 빨리 나오고. 나 그때 중학생이었어. 양형 고3이었어. 구성을 나 아니야. 엄마랑 동생이야. 자,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뭐 엔트로피 이런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단어들이 어려워가지고서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잘 들어보세요. 요것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나 필요 없어. 그냥 들어. 자, 우리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역은 역함수 뭐야? 역함수. 역방향. 반대예요. 반대. 얘는 뭐야? 그러면 반대가 가능한 반응이야. 쉽게 얘기해서 물이 얼음이 되고요. 얼음이 물이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얘기해 가장 간단한 형태의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외부의 상호작용이 없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화학에서의 가역 반응이고 물리에서의 가역 반응은 뭐냐면 진자를 놓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똑딱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어. 이거 굉장히 가역적인 현상이야. 그런데 요거는 공기가 있으면 돼, 안 돼? 없을 때 말이야. 공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 똑딱똑딱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실제로는 가역 반응보다 비가역 반응이 훨씬 많아.
자, 그러면은 저항이 있다는 얘기고 마찰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그럼 저항과 마찰은 어떠한 형태로 운동 에너지를 다시 바꿔준다고? 에너지 형태가 운동이 열 에너지로 바뀌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많이들 배우셨으니까요. 열 에너지는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일단 쓸모 있는 에너지가 뭔지부터 정의를 해야 돼. 자, 쓸모가 있으려면 모을 수 있어야 돼. 첫 번째가 저장 가능? 저장이 안 돼. 근데 여기서부터 쓸모가 없어. 제일 쓸모 없습니다. 두 번째 쓸모 있는 형태의 에너지라는 건 뭐겠어? 전환이 쉬워야 돼. 열 에너지 전환이 쉽니? 열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거 고기 굽기, 물 끓이기,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린다. 요거는 전기 만들 때 쓰겠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너무 쓸모가 없으니까 전기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거잖아. 저장성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전환이 어려워요. 즉 열 에너지는 사실상 어떤 형태냐면은 최종적으로 전환되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사용할 때 만드는 애가 열 에너지야. 즉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은 전부 다 열 에너지로서 얘가 끝을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유용한 에너지와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로 나누게 되고, 유용한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잘 보존하고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에너지라는 건 사실 뭐냐면 생각보다 방향성이 있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도달하기 위한? 열 에너지라는 방향으로 가는. 이걸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외부와 단열되고 밀폐된 상자 안에서는 운동 에너지, 즉 진자의 운동이 점점 감소하고 얘의 운동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갔어? 공기 분자 쪽으로 다 날아간 거야. 그러면은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여러 개가 많이 움직이는 거, 누가 더 복잡한 형태일까? 여러 개. 자, 그래서 과학에서 얘기하는 이 엔트로피는 엔트로피 무질서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연력학 제2법칙에서 나오는 말인데, 가만히 두면 자연 상태는 더 복잡한 것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정돈되지 않고 더 복잡하게 항상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 뭐 있어? 디퓨저가 있어. 이 디퓨저 냄새 분자들이 지금 여기 어디 있어? 이쪽에 있는데 여기가 디퓨저의 냄새 분자들의 밀도가 높은 데야. 그러면 이 냄새 분자 밀도가 높은 게 여기 가만히 있으면은 무질서한 거야, 아니면 질서한 거야? 질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퍼져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퍼지는 걸 우리가 엔트로피의 증가, 즉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변화는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 왜? 이렇게 퍼져나가 냄새 분자가 여기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완전히 없을까? 가능성이 있긴 해. 그래서 확률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자, 얘네들이 랜덤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 그런데 정말 극악의 확률로 얘네들의 화살표의 방향이 한 곳을 가르쳐서 여기 뭉쳤어. 가능하겠지.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10개니까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 화학하고 있는 친구, 뭘 배웠나 벌써? 뭘 배웠잖아. 네. 여기 22.4리터가 있을까 없을까? 22.4리터보다 훨씬 많을 거야. 즉 여기에 1몰 이상의 입자들이 존재를 해요. 1몰계의 입자량이라는 6.06 곱하기 10의 23승계잖아. 걔네들이 한 곳을 바라보는 확률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확률보다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냄새 분자들은 퍼져나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요 열 효율이에요. 자, 힘들어. 페이지 남았다 얘들아. 다 했어. 아까 전에 1단장을 통해서 우리가 열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도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시피 열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봤던 그 기체한테 열 막 주면 얘가 빨리 움직이니까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이 피스톤을 밀어낼 거야.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언제까지 돌아다닐 거니? 아이 참. 이게 뭐야? What is this? 그래서 이게 뭔 거 같아? 엔진이야. 엔진은 왜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 그만 좀 들고 설명을 해주세요, 아저씨. 빙글빙글 돌기만 해. 여기 그만. 자, 보세요. 빵. 자, 흡입.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압축. 어떠한 기체한테 일을 해준 거지 지금. 일을 했으면 무엇이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간다.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온도라고 그랬어.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펑 하고 터지면서 밀어낸다. 그리고 가스를 배출을 하고 다시 흡입을 하고 얘가 반복이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엔진이야. 즉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거 뭐냐면 흡입, 압축 그 다음 단계 이 폭발을 얘기하는 거야. 폭발을 하니까 열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야? 일로 바꾼 거야. 폭발을 통해서 이 피스톤이 밀어내지잖아. 그럼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얘가 피스톤이 밀어내는 거에 대해서 이 바퀴가 어떻게 돼? 계속 굴러가잖아. 이게 자동차가 우리한테 힘을 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한테 들어온 열량이랑 바깥으로 배기 되는 열량을 우리가 두 개를 차이를 내면은 그만큼 내가 한 일로 바꿀 수가 있겠지. 왜? 내가 갖고 있던 첫 에너지가 제일 클 거야. 그리고 나서 남은 에너지는 뭐야? 내가 일하지 못한 나머지 찌꺼기 에너지들이야.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차이를 빼면은 내가 유용하게 일로서 사용한 에너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갖고 있던 에너지를 고열원이라고 해서 Q1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바깥으로 빠져나간 에너지를 우리가 Q2 저열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를 뺀 것을 우리가 유용하게 쓴 에너지, 즉 일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럼 내가 효율을 구할 거야. 그럼 내가 넣어준 것 대비로 얼마나 유용하게 썼냐겠죠? 그래서 Q1분의 W로 쓸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W라는 건 Q1-Q2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공식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공식은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이 실제로 존재할 수가 있는가? 요거 따져보면 절대 불가능하겠죠. 자, 우리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에너지로서 넣어준 그 열 가스가 펑 하고 터진 게 전부 다 일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그 애초에 엔진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지. 그것만으로도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일이 모두 열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열은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고 모두 일로 바꿀 수도 없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열은 쓰레기라고. 열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연구기관 빨리 설명을 하고 너희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연구기관 이게 14분이나 되네. 좀 길어. 그래도 이거 보면은 진짜 빠져가지고. 알고 있었었는데. 잘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해주고 그렇게 생각해. 자, 인터페이지. 여기 있다. 아씨, 왜? 난 너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연구 기관을 보고 싶다고 이런 걸. 자, 봅시다. 아, 돌렸어. 아, 어디가? 왜 이래 오늘? 돌렸어. 이게 계속 돌아가. 자, 이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냐? 지금 여기에 보면 위에 무거운 게 달려 있잖아. 그래서 얘가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을 잡아당긴다라는 거야. 그럴싸해.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뒤에 있는 애들이 위치 에너지를 얻겠지? 그럴싸해. 그럴싸한데 어느 순간 멈춰. 근데 얘는 멈추는 걸 안 보여줘. 왜 안 보여주냐? 보통 이 안에 비밀 공개네. 보통 이 안에 그래 모터가 있는 거야. 뭐래? 저런 거를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게 일종 연구기관이야. 일종은 에너지가 공급이 없어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공기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마찰에서 일을 에너지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했잖아.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면은 처음 에너지만큼 얘가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계속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에너지가 외부에서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몰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종 연구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불가능하다. 자, 이종 연구기관은 뭐냐면은 얘는 더 말이 안 돼. 자, 바닷물을 받아들여서 열 에너지를 뺏어서 바닷물을 바깥으로 버릴 거래. 자,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배랑 바닷물이랑 온도가 같을까 다를까? 다를 거야. 배가 높아? 바닷물이 높아? 그럼 온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전부 다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좀 요거 3번만 풀어볼게요. 3번. 이거에 3번만. 왜 이래? 이것만 부르시면 됩니다. 그냥 소수로 풀면 돼요. 소수나 분수의 형태로 쓰시면 돼요. 몇 분의 몇.
퍼센트로 쓰셔도